시간이 흐르며 그는 이 세계의 잔혹한 본질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곳이 단순한 지옥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죽음이 없는 곳, 그 이름처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고통만이 무한히 반복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주민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세계가 얼마나 기이하고 끔찍한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각기 다른 모습과 상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자신처럼 방금 깨어난 이들도 있었지만 오래된 고통 속에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모습이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살아있는 시체처럼 무기력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몇 명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은 이미 소멸해버리고 남은 것은 껍데기뿐인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그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며 그에게 자신도 결국 그들처럼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한동안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던 그는 이곳에서 도망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적어도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 희망은 미약했지만 그것마저 없다면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우연히 높은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탑처럼 솟아있는 그 건물은 이곳의 황폐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낡고 부서져 있었지만 이 건물만은 그와는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탑이 자신을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줄 단서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의 내부는 더욱 기이했습니다. 바깥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고 끝없는 복도와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그의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가 마침내 최상층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낡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병이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피부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왔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잉크병에 펜을 담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그가 물었습니다. 지옥이지. 남자는 눈을 떨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곳. 여기서는 죽을 수 없어. 누구도 끝내지 못하고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지. 그게 바로 이 세계의 규칙이야. 남자의 말은 마치 오래된 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그저 계속해서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곳에 법칙을 적어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이곳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왔고 그 자신도 더 이상 탈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 아니 몇 달이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없었고 시간은 단순히 끝없이 이어지는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계의 규칙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죽을 수 없으며 고통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사실. 그것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는 높은 탑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끔찍한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끝없는 황폐한 대지와 부서진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결말이든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땅에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의 몸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고통은 그가 살아있을 때 느꼈던 어떤 고통보다도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었고 산산조각 난 몸의 파편들이 서서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고 모든 감각이 그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하나씩 복구되는 것을 느끼며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죽음은 없었습니다.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절망을 넘은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어떤 형태로든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그저 끝없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주민들과의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의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할 의지도 힘도 없었으며 그저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몇몇은 간신히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희망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음식과 물을 둘러싼 다툼은 일상이 되었고 폭력은 일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을 수 없기에 사람들은 서로를 찢고 물어뜯고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서 같은 고통을 반복했습니다. 카니발리즘마저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살을 뜯어먹는 일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 되었고 먹히는 사람조차도 죽지 않고 재생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세계의 주민들은 더 이상 인간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지치고 그 끝없는 순환 속에서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자신도 차츰차츰 그들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더 이상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